합시다. 기말 대비 2주차고요. 주간지 질문 들어온 거 4개 있어서 뭐 좀 하자. 18번부터 일정한 온도에서 1리터의 밀폐용기 안에 A2랑 B2 넣고 반응을 쳤을 때 C가 된다. 각 물질의 농도 변화를 나타냈다 나와 있는데 지난주에 했어. 몰농도는 뭐분의 뭐야? 부피분의 몰수죠. 근데 지금 1리터의 밀폐용기 안에 기체들이 들어있대. 그럼 각 기체의 부피를 1리터라고 할 수 있니? 용기의 부피가 걔의 부피인 거야? 맞아요? 맞아요? 진심? 용기의 부피가 걔의 부피야? 아, 기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번 얘기했던 내용이긴 한데 지금 여기가 영상 촬영반이라서 한 번만 더 할게. 100ml 부피 플라스크가 있어. 근데 여기에 내가 물을 50ml만 담았어. 그럼 물의 부피는 몇이야? 50. 근데 얘를 그대로 뽑아서 2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었어. 물의 부피 몇이야? 50. 이렇게 고체, 액체, 수용액 상태에서는 부피를 얘기할 때 무슨 부피를 얘기해 줘야 돼? 자체의 부피를 얘기해 주면 돼요. 걔가 차지하는 부피. 근데 기체의 경우에 부피를 얘기할 때는 과학자들이 약속을 했어. 기체의 자체 부피는 너무 작으니까 무슨 부피로 하자? 자유 부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용기의 부피가 1리터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에 기체 입자 5개 그려놨어. 이 기체 입자 하나가 차지하는 부피를 1ml라고 하면 이 용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자체 부피는 몇이야? 5mm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의 부피인 자유 부피는 몇이라고 하면 될까? 이 공간 속에서 자기 몸을 뚫고 이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용기의 부피에서 뭐를 빼줘야 되는 거야? 자체 부피를 빼줬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은 몇인 거야? 995ml가 되겠죠. 인정? 근데 기체 입자 분자가 차지하는 부피가 1mm 이렇게 큰 게 아니라 너무 작아서 그냥 0으로 근사를 해버려. 결국은 기체가 차지하는 자체 부피를 0으로 보면 얘랑 얘가 같다가 되니까 얘는 얘고 얘는 얘니까 얘랑 얘가 같은 거죠. 따라서 기체의 부피는 용기의 부피로 약속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유부피가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문제 보면 1리터의 용기라고 나와 있으니까 부피는 1리터로 고정입니다. 몰농도에서 부피는 1리터로 통일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얘 1을 대입하면 얘네 둘이 같다고 결국에 Y축에 써있는 농도가 몰수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A2는 2몰 감소할 때 B2는 1몰 감소해서 C가 2몰 생성되네요. 반응하는 개수비가 개수비와 같으니까 따라서 개수비가 2대 1대 2이다.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고요. 니은은 어떻게 풀면 돼? 질량보존 법칙이죠. 반응 전에 A 원자가 4개, B 원자가 2개니까 반응 후에도 같아지려면 C의 화학식이 A2B가 되면 된다. 그래서 A2가 2개면 A 원자 4개, B 2개니까. 니은 맞는 보기. 마지막 디귿. 지금 이 유형은 가역 반응과 동적 평형 유형 몇 가지 중에 가역 반응과 동적 평형 유형이 몇 가지 있어? 3가지가 있죠. 뭐? 상평형, 용해평형, 기체평형 순서대로. 그 중에 뭐야? 기체평형이죠. 우리 상평형이랑 용해평형에서는 어떤 한 가지 반응 속도가 온도 의존성이라 일정한 애가 있고 증가하면서 따라가는 애가 있었는데 기체평형에서는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 다 바뀌죠. 정반응의 속도는 뭐에 비례해? 반응물의 양에 비례하고요. 역반응의 속도는 생성물의 양에 비례합니다. 그렇지?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반응물의 양은 어떻게 돼? 줄어드니까 정반응 속도는 느려질 거고요.
생성물의 양은 늘어날 거니까 역반응 속도는 늘어나겠죠. 따라서 평형에 도달하는 동안 정반응 속도는 감소, 역반응 속도는 증가니까 분모는 감소, 분자는 증가하면 전체 값은 증가하다가 몇이 돼야 돼? 속도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고 T1일 때랑 T2일 때 비교하면 어디서 큰 거야? T2에서 크다 얘기할 수 있음. 그래서 D급 맞는 보기 좋습니다. 늦지 마세요. 그렇죠? 여기 늦는 사람이 잘 없긴 한데 이 4번 안녕. 20번 T1도시와 T2도시에서 물질 A의 용해도를 나타냈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가 나와 있는데 잘 보면 T1이랑 T2 비교했을 때 T2에서 용해도가 더 커. 그러면 T2의 온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니? 용해도가 더 크면 온도가 높은 거야? 그건 언제만 성립해? 고체일 때만 성립이에요. 고체 용질은 용해도가 온도에 비례하니까. 그럼 이거 고체 용질이야? A가? 알 수 있죠. 고체입니다. 바닥에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고체와 수용액의 상평형이야. 결국에 그러면 이 온도에서 용해도가 높다는 건 온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지난주에 문제 풀었던 건데 그 탄산수 제조기 기억나? 물에다가 이산화탄소 주입하는 거. 그때는 기체 용질의 종류가 기체니까 기체의 경우에는 기체 상태와 수용액 상태의 용질이 평형을 이루어요. 그럼 이때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는 감소니까 이때는 용해도가 온도와 압력에 이런 식으로 비례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기체 용질이었다면 용해도가 높은 T2의 온도가 더 뭐 해야 돼? 용해도가 높으면 온도가 낮은 거죠. 그래서 T1이 크다고도 할 수 있다. 근데 이 문제는 바닥에 석출되어 있는 게 고체 상태로 나와 있으니까 고체 수용액 평형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용해도가 20이래.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여러분들 지난주 주간지예요. 피세요. 20일에 뭔 말이야? 물 100g당 최대 20g 녹을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물이 25g이래. 100g에 20이 녹을 수 있으면 25에는 최대 몇이 녹을 수 있을까? 5g 녹을 수 있겠죠. 그럼 60일 때는 최대 몇이 녹을 수 있는 거야? 15가 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처음에 20g을 넣어놨으니까 20이 있는데 5만 녹을 수 있다? 석출된 건 15일 거고 인마는 5g 석출돼 있을 것이다. 그래서 x 빼기 y는 10이라고 해줘야 되죠. 기억 맞는 복입니다. 이거 그람 잘못 들어간 거야. 다음 니은 석출 속도는 가와 나가 같냐 물어봤는데 용해 평형에서 석출 속도는 뭐랑 비례해? 안녕. 잠깐만. 다현아 다 왔다고 좀 해줘. 석출 속도는 뭐에 비례하죠? 수용액 상태의 용질의 양에 비례합니다. 얼마나 많아요? 노가 있냐? 그럼 가랑 나 중에 어디에서 더 클까? 나가 더 크겠죠. 많이 노가 있으니까. 맞아? 마지막 디귿. 가와 나는 모두 용해 평형 상태이다. 충분한 시간이 지났으니까 용해 평형 맞다. 라는 것. 오케이. 여기에도 두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용해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 수용액은 포화 상태이다. 상평형에 도달했을 때 액체, 기체, 상평형에 도달했을 때 포화 상태이다. 맞을까 틀릴까? 이거 둘 다 맞는 거예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만큼 녹은 거고 포화 수증기량, 해당 온도에서 최대한 수증기가 들어있을 수 있는 만큼 들어간 상태라서 둘 다 포화 상태가 맞아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용해평형은 따라서 포화 상태니까 농도가 100%일 때이다 랑 상평형에서 포화 상태가 되면 습도가 100%이다. 이건 맞을까 틀릴까? 농도 100%는 틀린 얘기고요. 습도 100%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 자, 정의가 용액의 농도에서 백분율 단위로 나오는 게 질량 백분율이죠. 퍼센트 단위로 나오는 게. 질량 백분율은 공식 뭐였어?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었죠. 근데 용액의 질량은 용매 질량 더하기 용질 질량이거든. 이거 곱해서 100이 나오려면 용질 질량이랑 용액 질량이 같아야 되는 거고 결국은 용매가 없이 오로지 용질만 있는 수용액. 물이 없는 수용액. 그게 말이 돼? 이거는 정의상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 100%는 틀린 얘기야. 근데 습도 100%를 얘기했을 때 상대 습도 공식은 뭐야?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면 상평형에서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는 건 이 새끼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들어갔다는 건데 그 말은 포화 값이랑 실제 값이 같다는 거지. 결국 얘네 둘이 1이 되면서 곱하기 100 했을 때 100%로 나오는 게 맞더라. 오케이? 그래서 아무 때나 100%를 쓰는 건 아니고요. 습도일 땐 100%가 맞지만 수용액에서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고 해서 농도가 100%가 되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잘못된 얘기다. 그 다음 24번 일정한 온도에서 밀폐용기에 물을 넣었을 때 뭐 다 필요 없고요. 디귿 보기 하려고 수증기의 압력 얘기가 나와 있어. 일단 압력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압력이 뭐죠?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죠. S분의 F. 그래서 기체의 압력은 단위 면적의 기체가 얼마나 많이 충돌하느냐랑 관련이 있어. 그럼 기체의 압력은 높이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부피를 감소시키거나 용기의 부피를. 그쵸? 좁은 공간에서 충돌하면 더 많이 충돌할 거니까. 또 온도를 높이면 왜? 그쵸? 분자의 운동 속도가 온도 의존성이에요. 온도에만 비례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막 빨빨빨빨거리고 돌아다니니까 압력이 높아질 거고 하나 더. 그쵸? 개수가 많아도 압력이 높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제만 성립이냐면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경우는 부피 일정 조건인 밀폐 용기에서만 성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 용기의 종류에 따라 압력이 일정한 용기가 있어. 그게 뭐야? 피스톤이야. 피스톤처럼 압력이 일정한 이 압력이 어떻게 일정하죠? 외부 압력 1기압이야. 그럼 내부 압력은 무조건 몇 기압이어야 돼? 1기압으로 유지가 돼야 돼요. 내가 여기에 공기를 순간이동시켰어. 확 주입을 한 거야. 그럼 순간적으로 압력 어떻게 될까? 높아지겠죠? 확 넣었으니까. 압력이 증가했어. 그래도 얘는 시간 지나면 몇이 돼? 어떻게? 뭐가 달라지면서? 부피가 달라지면서. 그래서 피스톤같이 압력이 항상 일정한 용기는 부피 변화로부터 그걸 일정하게 유지시키죠. 그러면 피스톤에다가 넣었다라고 하면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내부 압력은 항상 외부 압력이랑 같아지는 거니까 외부 압력이 달라지지 않으면 압력은 항상 일정한 거예요. 근데 압력이 달라질 수 있는 건 밀폐 용기 같은 거야. 딱딱한 강철 용기라고도 해요. 얘는 부피를 고정시켜 놓은 거야. 여기에다가 공기를 주입하면 주입하는 족족 부피가 늘어나니? 풍선이 아니야. 딱딱해. 강철이야. 부피는 안 변하고 뭐가 변해? 압력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밀폐 용기
아니면 강철 용기 같은 건 압력의 변화로부터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에만 적용이 된다고. 그래서 사실 화학적으로 24번의 디귿보기 이거 풀 때 용기의 종류까지 고려를 하는 게 맞아요. 내 생각은 그래. 단순히 기체가 많다고 해서 압력이 높은 게 아니거든, 이 경우에는. 그쵸? 이걸 알고 디귿보기를 딱 보면 문제를 봤을 때 밀폐용기라고 나와 있고 일정한 온도라고 나와 있어요. 밀폐용기라고 나와 있고 기체 압력을 물어보고 있다. 그러니까 밀폐용기에서는 기체의 양이 늘어나면 압력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크다고 해서 디귿 틀린 보기입니다. 이해돼요? 네? 잘했어요. 구라치지 마세요. 가져왔어? 그러면 안 한 거야. 왜냐면 숙제를 해서 가져오는 것까지가 숙제거든. fucking kindergarten이야 여기? 뭐야? 39번에 디귿 보기도 믿어. 39번의 디귿 보기 얘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좀 느낌이 올 거야. 용기의 압력을 물어봤어. 뭐부터 확인했어야 돼? 그쵸. 용기부터 확인해야 돼요. 밀폐 용기. 그럼 사실 이것도 온도 일정 조건을 줬어야 되는데 빠져 있는 문제네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NO2만 넣어놓고 반응을 치니까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NO2는 우세하게 감소하고 N2O4는 우세하게 증가해요. 근데 반응물이 2개씩 사라질 때 생성물은 하나씩 나오니까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기체 분자수는 우세하게 어떻게 돼? 감소하겠지. 2개 사라지고 하나 늘어나는 게 우세하니까. 하나 감소하는. 그쵸. 감소하겠죠. 계속해서. 그래서 감소하니까 가의 압력이 높다. 맞는 보기입니다. 얘들아 2개 사라지고 하나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 반응이 우세한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정반응이 10번 일어날 때 역반응이 1번 일어났어. 그럼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 근데 시간이 좀 지났어. 그러면 정반응의 속도가 줄어들고 역반응의 속도가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치? 정반응이 10번 일어나면 NO2는 20개 사라지고 N2O4는 10개 늘어나. 근데 그때 동시에 역반응도 한 번 일어나잖아. 그럼 N2O4는 하나 사라지고 NO2는 2개가 생성돼. 그러니까 NO2가 생성되는 반응도 분명히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세하게 감소하니까 우세하게 감소한다고 하는 거예요. 굳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3페이지부터 해서 가역 반응과 동적 평형 쭉 나와 있고요. 이거 너무 깨끗하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OX 한번 채워보세요. 답은 이렇게 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물의 자동이온화 pH 할 거고 다음 주에 산염기 중화 반응을 좀 쉽게 문제풀이 위주로 하고 싶어서 중화 반응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산염기 정의까지만 하고 우리 여름방학 때 여기는 다 내 수업 들었었잖아. 방학 때, 그치? 그래서 방학 때 중화 반응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그대로 올려줄 거야. 링크로. 그래서 본인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고 오시고요. 웬만하면 또 보고 오세요. 아시죠? 물수법칙, 이다법칙 그냥 안 다치고 이게 진짜 문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위주로 할 거라서. 그래서 이번 주에는 수업 2시간 듣고 영상으로 1시간 반 정도 듣고 다음 주에 2시간 딱 들으면 중화 반응까지 해가지고 전체 시험 범위의 60%가 끝나요. 근데 그 뒤에 남은 게 금속의 반응성이랑 산화수법 열애 출입인데 산화수법이 그 나머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것도 우리 방학 때 했어. 그래서 그 부분도 영상을 줄 거니까 쭉쭉 보면서 채워 나가시면 진도 금방 끝납니다. 우리 통합과학 때도 산염기 배우고 사실 우리 이거 다 했던 거니까 좀 정리하듯이 해보면
산성 수용액에는 뭐가 있어서 산성 수용액이야? H 플러스가 있어서. OH 마이너스 없어? 있어요. 왜 있어?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에 의한 H 플러스가 있죠. 그래서 어떤 액성을 가지든 산성이든 중성이든 염기성이든 항상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는 있는 거죠. 근데 H가 많으면 산성, 둘이 같으면 중성, OH가 많으면 염기성이다. 그쵸? 그리고 H 플러스는 그 자체로 뭐라고 할 수 있어? 양성자라고 할 수 있죠. 엄청나게 불안정해요. 그래서 양성자는 만들어지기만 하면 물과 반응해서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져? 그쵸. H3O 플러스가 만들어지는데 얘 이름이 하이드로늄 이온이에요. 그러니까 H 플러스는 나오자마자 제가 되는 거니까 그냥 둘이 똑같은 거야. H 플러스가 10개 만들어졌어. 그럼 얘가 10개 있는 거야. 됐죠? 이거는 비가역 반응이에요. 역반응 절대 못 와요. 절대? 절대? 그러니까 막 어거지로 막 하면은 뭐 사실 잘 모르겠어. 양성자 분리할 수 있는지.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되고 양성자가 100개 나오면 물속에 하이드로늄 이온이 100개가 된다. 근데 그러면 H 플러스는 실존할 수 없는 애니까 우리 항상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게 쓰기가 너무 길어서 귀찮아. 그래서 나는 H 플러스라고 쓸 거야. 너네도 문제 풀 때 그냥 H 플러스라고 쓸 거야. 대신 수용액 내에 실제로 존재하는 형태는 얘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럼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에 의해서 순수한 물에 어떻게 이런 애가 있을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극소량이지만 순수한 물은 즈그들끼리 반응을 해서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됩니다. 이 반응이 일어나긴 하는데 극소량만 일어나. 그 말은 이 반응이 가역 반응이라는 걸까 비가역 반응이라는 걸까? 가역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반응이 일어나니까 화살표를 이렇게 했어. 근데 이러고 끝나면 비가역 반응이니까 완결점을 향해 갈 때 모든 물이 사라지고 다 얘네만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혼자 공부할 때 좀 헷갈릴 수 있어서 내가 미리 얘기할게. 자, 정반응에 비해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거나 거의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그거 비가역 반응으로 분류하거든. 얘도 그 정도 수준으로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물 분자가 1000억 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쪼개져서 얘가 되는 거야. 그 정도의 스케일이면 이 반응은 없다고 원래 무시하고 이거는 비가역 반응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순수한 물 속에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 중요해. 거의 일어나지는 않지만 일부 일어나기도 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해서 얘는 하나의 반응에 비해 반대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가역 반응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교과 과정 상으로는 가역 반응에서 평형에 도달을 딱 했어. 그때 물이 많아 얘네가 많아? 비교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의 지점에 대해서 반응물이 많을지 생성물이 많을지는 우리가 판단 못하고 평형인 지점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를 알려주는 게 평형상수 K이다. 근데 이거는 화투 때 배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는 평형에 도달했을 때 뭐가 많을지 몰라야 돼. 근데 알잖아. 뭐가 많아? 물이 많거든. 그거는 또 가르쳐요. 화원에서. 그래서 화투에서 배우는 평형상수가 있다면 이 반응을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반응에서의 평형상수인 KW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구성하는 식만 써주겠다고. 있어 보이니까 한번 필기는 해두세요. AA에 BB가 반응해서 CC가 되면서 DD가 된다. 지금 이러면 평형에 도달해야 돼? 안 하죠. 왜? 비가역이니까.
이 반응이 가역 반응이라고 했을 때 얘네가 평형에 도달하면 AB가 많을지 CD가 많을지 각각의 농도비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는 정보가 평형상수 K고요. 이거를 구성하는 식이 우리 사실 이거 했어.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으로 정의가 되죠. 근데 이제 개수 자리에 있는 숫자를 각각의 농도의 지수 자리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지수에 올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평형상수 식을 이렇게 쓰는구나. 그렇죠? 이 반응을 뭐라고 한다고?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이라고 한다고.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에서의 평형상수 K를 이제 쓸 수 있겠지. 근데 이때의 평형상수를 뭐라고 해? K? W. K 워터예요. 평형상수 K, W는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H2 생성물의 농도 곱이고 지금 개수가 다 똑같이 1이니까 지수 자리에는 그냥 1 써줘서 생략이 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정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이따 계산을 해볼 건데요. 대충 편의상 물 분자 한 10억 개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 쪼개져. 한 물 분자 한 10억 개가 있을 때 그 중에 2마리가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럼 얘네 하나씩 만들어지겠지. 그때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의 부피분의 몰수의 부피분의 몰수의 부피분의 몰수인데 모두 다 같은 수용액 내에 존재하니까 부피가 똑같아. 그럼 분모에도 V제곱, 분자에도 V제곱이니까 퉁퉁이야. 결국은 얘의 몰수, 얘의 몰수, 얘의 몰수, 얘의 몰수를 대입해주면 되는데 10억 개 중에 이 반응이 한 번 일어났다고 치면 개수가 9억 9,999만 9,998이야. 근데 그거의 제곱이야. 분의 1 곱하기 1이죠. 그거 거의 그냥 몇이야? 거의가 아니라 그 값은 그냥 이꼬르 0이에요. 그치? 근데 이 반응이 그것보다 10배나 더 일어났다고 해도 분모에 들어가는 게 9억 9,999만 9,990 분의 10 곱하기 10이야. 그것도 그냥 몇이야? 0이거든. 아닐 것 같아? 0일 것 같죠? 이렇게 이 평형상수를 구성하는 식에 순수한 용매인 물 같은 게 있다면 얘를 그대로 대입했을 때 평형상수가 과학적인 의미를 상실해버리니까 그냥 평형상수를 구성할 때 얘네를 빼준다.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A, C, D는 뭐 모르겠고 뭔가 여기에 액체가 있어. 그럼 그 새끼는 빼주게 됩니다. 따라서 평형상수 물의 자동이온화 상수 KW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곱하기 수산화 이온의 농도 곱으로 정의가 되고요. 이때 평형상수 K는 온도 의존성이에요. 그러면 1 오브 K인 KW도 온도 의존성이지. 그래서 이 값이 몇이냐라고 했을 땐 온도 조건이 같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외우는 숫자는 딱 하나입니다. 25도씨 조건에서 이게 1.0 곱하기 됐고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에요. 그렇다. 됐어? 오케이. 그럼 이제 평형상수 내가 알고 있으니까 저걸 한번 이용해 보자고. 자, 순수한 물에서 25도씨 조건일 때 이 값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인데 잘 보면 내가 H3O 플러스의 농도를 X몰 농도라고 해볼게. 그럼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무조건 X몰 농도가 될 수밖에 없지. 얘네 둘은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잖아. 순수한 물이라면 별도로 첨가한 H나 OH가 없으니까 오로지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에 의해 생성된 얘네밖에 없고 1대1로 나오는 거니까 둘이 같다. 그러면 요 자리에도 X를 넣고 요 자리에도 X를 넣으면 좌변의 X 제곱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니까 X가 몇이 돼?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10의 마이너스 7승이래. 순수한 물 속에. 그게 의미하는 게 뭐야? 오케이. 1리터당 10의 마이너스 7승 몰 있다라는 거죠. 그럼 기준이 되는 부피를 내가 진짜 1로 잡는다면 그 안에 H3O 플러스가 몇 몰 있는 거야? 10의 마이너스 7승 몰 있는 거예요. 물이 몇 리터 있을 때? 1리터 있을 때. 그러면 물은 1리터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편의상 물의 밀도를 그냥 1이라고 해볼게. 물론 벌써 숫자가 좀 안 이쁘긴 해요. 물의 밀도가 1인 거는 몇 도씨일 때야? 4도씨 조건인데 여기는 25도씨의 KW 썼으니까 그냥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저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1리터라고 하면 밀도를 1이라고 했을 때 몇 g에 해당하는 거야? 1000g에 해당하는 거죠. 1리터는 1000ml입니다. 근데 물의 분자량이 몇이요? C8. C8이 의미하는 거? 1몰당 18g. 근데 그게 1000g이 있으니까 몇 몰인 거야? 18분의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죠. 그래서 18분의 1000몰 이렇게 있을 거다. 약분 되니? 9분의 1 곱하기 500몰이라고 해도 맞나? 500몰. 이렇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알겠어? 아니야? 맞잖아. 내가 지금 왜 하는 거냐면 사실 물 1리터면 1000g이 맞긴 해. 밀도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1000g이 다 물 거야? 아니야. 하이드로늄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이 차지하는 거 있어. 근데 걔네의 몰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렇게 쪼개진 물의 몰수는 그냥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자,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양변에 얘랑 얘에다가 9를 곱하면 하이드로늄 이온이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일 때 얘는 500몰이 돼요. 그럼 똑같이 편의상 10의 7승을 양변에 곱하면 얘가 9가 되고 얘는 몇이 되는 거야? 5 곱하기 10의 9승이 되는 거예요. 아싸리 무소리 때 그치? 그냥 근사 쳐. 그러면 9도 그냥 됐어. 무소리 때 10이라고 해. 몇 개 있는 몇 배야 이거? 10의 8승배니까 몇 배니? 1억 배네요. 그래서 물 분자가 1억 개 정도 있을 때 그 중에 점마 하나 나온다는 거야. 그쵸? 왜 이게 내가 계산할 때마다 좀 달라지지? 잘못한 거 있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번엔 거의 안 일어나긴 한다. 우리 교재 보면 모식도 이렇게 반응식 나와 있는데 극소량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 반응이 일단 어떻게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3단원에서 배운 개념이 조금 들어갑니다. 뭐 몰라도 되긴 하지만 수소의 전기음 성도는 몇이고 산소는 3.5야. 그래서 전자쌍을 공유하고는 있는데 그 공유하는 거에 대해 갈망하는 정도가 산소가 크니까 산소가 땡기고 산소가 땡겨서 산소 쪽에 엄청나게 큰 부분적인 음전화가 걸리죠. 이웃한 물 분자에서는 똑같이 수소가 산소 쪽으로 전자쌍을 밀어주니까 델타 플러스가 걸려. 그래서 거의 일어나진 않지만 이 왼쪽의 물 분자의 산소가 꼬시는 거야, 얘를. 얘는 델타 마이너스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자의 관점에서 부자 중에서도 상부자거든. 그쵸? 그래서 수소한테 야 더럽고 치사하지 않냐, 씨발 이거 그냥 줘버려, 내가 이거 너 줄게, 꼬시는 거예요. 알았어. 보통 우리가 조직을 나오려면요 손가락 하나 내놓고 나가야 돼요. 남의 손가락 자르면서 나올 수는 없거든. 내 거 하나 내놓고. 그래서 얘가 그래 더럽고 치사해도 나 이거 델타 플러스 걸릴 바에는 니 그냥 다 먹어라
하고 나가는 거죠. 얘가 H 플러스로 나간단 말이야. 얘가 일방적으로 전자쌍을 공유해준다. 그럼 여기에 인마가 붙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물 분자가 받아준 게 H 플러스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 차지가 되는 거죠. 하이드로늄 이온 만들어주고. 그리고 남는 건 OH인데 거기에 얘가 버리고 간 전자까지 있으니까 OH 마이너스가 된다. 이 기존에 있었던 물 분자가 형성됐을 때의 저 결합은 일반적인 그냥 공유 결합이지. 근데 하이드로늄 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공유 전자쌍을 하나가 일방적으로 제공해. 무슨 공유 결합이야? 배위 공유 결합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결합 형성 과정 자체는 다른데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세 개의 결합은 구분이 돼, 안 돼? 안 돼요. 모두 동일한 위상입니다. 오케이, 좋다. 그 다음 수소이온 농도지수, 수산화이온 농도지수. 수소이온의 농도랑 수산화이온의 농도를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안 쓰고 P 함수화를 해. P 함수화가 뭐야?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는 걸 의미하는데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숫자 스케일이 너무 작아서 키워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할 때 그 두 숫자가 너무 작아.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5승 이런 것처럼. 이렇게 숫자가 작은 애들이라 분명 이거 몇 배 차이야? 얘가 10배나 많은 거거든. 근데 내가 이거 Y축상에 나타내면 이렇게 표시돼.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얘를 쭉 이렇게 올려가지고 드라마틱하게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요. 그쵸? 첫 번째는 1보다 큰 숫자라면 지수를 씌워주는 거지. 그럼 숫자 스케일이 전체적으로 커지니까. 근데 얘네는 제곱해버리면 어때? 더 작아져. 이럴 때 쓰는 게 뭐야? 로그죠. 로그 함수야. 숫자가 너무 작을 때 쓰는 거. 그럼 여기다가 로그를 취하고 여기다가 로그를 취하면 상용 로그고요. 로그 10의 지랄은 지랄이니까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6이고 인마는 뭐가 돼?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판단하기에 꽤 괜찮은 숫자가 나와 있는데 1보다 작은 숫자라서 로그를 씌우는 과정에서 씌우고 보면 무조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음수로 나오면은 우리가 판단하기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뭐까지 아싸리 씌워버리는 거야? 마이너스 로그까지 씌워버리는 거죠. 이게 뭐야? P함수야. 그럼 얘는 플러스 6이 되고 얘는 플러스 5가 된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조금 생기는 문제가 얘가 농도로 몇 배찌네? 10배찌네. 근데 P값으로 몇 차이가 나? 1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얘가 작은 거죠. 그래서 pH 파트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문장이 농도가 진할수록 P값은 뭐 하다야? 작다. 그리고요.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해놨어. 그럼 얘 P함수화 했을 때 숫자 몇이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거든. 그럼 10의 마이너스 6승이랑 10의 마이너스 4승 비교하면 농도 몇 배? 100배야. 그랬더니 P값으로는 2 차이가 나는 거죠. 10배일 땐 1 차이, 100배일 땐 2 차이, 1000배일 땐 3 차이. 그런 식으로 난다. 그건 뭐라고 하면 돼? 농도가 10의 n승배 차이일 때 P값으로는 몇 차이가 나는 거야? n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엮으면 농도가 10의 n승배 진한 애가 P값으로는 n만큼 작다. 어떤 애가 농도가 1000배가 진해. 그럼 P값으로는 몇 뭐해? 3 작다. 할 수 있겠어? 어떤 애의 농도가 100배 연하대. 100분의 1배야. 그럼 P값으로는 몇 뭐하다고 할 수 있어? 2 크다. 이렇게 할 거예요. 좋아. 좋아요.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25도씨 수용액에서의 액성과 pH 두 번째 줄.
25도씨에서 KW가 적어라. 따라서 pH와 pOH 합은 14이다. 하나의 수용액 내에서입니다. 아, 물어보고 지울 걸. 다 썼니? 못 썼으면 얘기해. 알았지? 아까 나와 있던 KW식이 이거였거든요. 이번에 하는 거는 양변의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 쳐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치겠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로그의 H의 농도에 진수 자리의 곱은 합으로 쪼개져요. 맞아요? 더하기 마이너스 로그의 OH의 농도 이렇게 나오네요. 이 까르 마이너스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근데 마이너스 로그가 뭐였어? P함수였어. H의 농도를 P함수화하면 그걸 뭐라고 해? pH라고 하는 거고 OH의 농도를 P함수화하면 pOH라고 하겠죠. pH와 pOH 합이 우변에서 마이너스 로그 10에 마이너스 14점 마마 뿌려가지고 14 나온다. 근데 몇 도씨 조건일 때야? 25도씨 조건에서의 KW가 이거라서 그런 거죠. 25도씨 조건에서는 하나의 수용액 내에서 물이 일단 있기만 하다면 항상 H의 농도와 OH 농도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따라서 하나의 수용액 내에 물이 있기만 하다면 pH와 pOH의 합이 14다. 더해서 몇? 14. 이 pH가 3이래. 태영아 네가 얘기해. 그럼 얘는 pOH가 몇인 거야? 11! 이런 것만 안 하면 돼요. 잘했어. 더해서 14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14는 뭐냐면 같은 수용액 내에서야. 하나의 수용액에는 pH라고 하는 것도 있고 pOH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야. 얘가 3이면 더해서 14니까 얘의 pOH가 몇인 거야? 이게 11이라는 거야. 그럼 얘는요? 족도 관련이 없는 애예요. 그냥 꼴리는 숫자 아무거나 넣으면은 2라고 해볼까? 그럼 얘 pH가 몇인 거야? 12인 거죠. 몇 도씨일 때만? 25도씨일 때만.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대부분의 문제 99% 이상은 25도씨예요. 무지성으로 14라고 해도 된다. 그럼 99점은 받을 수 있잖아. 어머 1점은요? 안 내더라고. 나만 내. 그래서 우리 개념 수업하고 좀 대표 유형 풀 때까지는 이런 편한 얘기만 할게. 더해서 14인 것만. KW 커져요. KW가 커져요. 그래서 합이 막 15. 그러면 작아지는 거예요? 네? pH가 작아지죠. KW가 커져서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됐어. 그럼 더해서 몇인 거야? 12인 거야. 그리고 물의 pH는 몇이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순수한 물의 pH가 7이다 이런 것도 25도씨 조건일 때만 성립이에요. 아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 주체가 되는 P값. 주체가 되는 P값이 뭐죠? 작은 거, 7보다 작은 거. 우리가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거든. 통합과학 때는 H가 있으면 산, OH가 있으면 염기하고 끝냈는데 실제로는 산이든 중이든 염기든 다 H도 있고 OH도 있어. 산성 용액에도 염기성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예요. 통합과학 때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끝. 이렇게만 배우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모두 다 사람성을 가진다. 그랬을 때 남성성이 50%보다 크면 남자, 여성성이 50%보다 크면 여자야. 괜찮죠? 그러면 남성성이 50%보다 작으면 뭘까? 여자겠지. 근데 그게 과학적인 의미가 있어? 아, 쟤는 남성성이 너무 작아. 그래서 여자야. 그런 건 과학적인 의미가 없거든. 남자한텐 남성성, 여자한테 여성성을 얘기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젠더 이슈 이런 거 관심 없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산성 수용액과 물을 비교했을 때 산이 물보다 더 뭔 성이야? 산성이지.
근데 산이 물보다 더 약한 염기라고 해도 돼? 쓰바 둘 다 염기가 아닌데 왜 염기성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할 수는 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게 과학적인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산성 수용액이 나오면 산으로서의 능력인 pH랑 염기로서의 능력인 pOH 중에 뭐를 얘기할 거야? pH를 얘기할 거야. 근데 물의 pH는 몇이야? 7이죠. 그럼 산은 물보다 더 산성이야. 산으로서의 능력이 더 진하다, 농도가 진하다는 거야. 농도가 진하면 P값으로는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죠. 그래서 산은 pH가 7보다 작은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근데 더해서 몇이니까? 14니까 7보다 작은 숫자랑 더해서 14를 맞추려면 pOH는 무조건 7보다 커야 되지.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생각 안 할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 염기는 물보다 덜 산성이야? 맞긴 한데 더 뭔 성? 염기성으로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염기로서의 능력인 주체가 되는 P값은 P 뭐를 써야 돼? OH를 써야 된다는 거야. 근데 물의 pOH는 몇이야? 7이죠. 이 새끼가 농도가 진하면 P값으로는 더 커, 작아? 작아. 그래서 기준이 되는 물의 OH의 농도보다 더 진하니까 pOH로는 작다. pH랑 pOH 더하면 14니까 7보다 작은 숫자랑 더해서 14가 되려면 pH는 구조적으로 7보다 클 수밖에 없는데 관심이가 없어서요 아예 안 쓸 거고요. 결국은 우리는 산일 때는 pH, 염기일 때는 pOH를 따질 거라는 거야. 그럼 산과 염기를 비교할 때는 어떨까? 산은 pH, 염기는 pOH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나은이랑 나 중에 사람성은 누가 클까? 라고 했을 때 남성성을 비교하면 나야. 여성성을 비교하면 니야. 그치? 근데 사람성을 물어봤어. 그럼 어떨까? 사람성. 그러니까 결국 주체가 된다는 건 이런 거야. 나은이랑 나를 비교할 때 남성성을 비교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성성을 비교해야 되는 거야? 씨발 뭘 비교해야 되는 거야? 나의 남성성과 제의 여성성을 비교하는 거죠. 남자들끼리 비교하면 뭐를? 둘 다 남성성을. 여자들끼리 비교하면 여성성을. 근데 한 새끼는 남자고 한 새끼는 여자야. 그럼 남자의 남성성과 여자의 여성성을 비교하면 되겠죠. 산끼리 비교하면 P, H를, 염기끼리 비교하면 P, OH. 근데 산과 염기를 비교하면 산의 pH랑 염기의 pOH를 비교하면 된다고. 누가 더 P값이 작은지. 그 새끼가 능력이 큰 거니까 농도가 진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 두 개의 숫자를 봤을 때 주체가 되는 P값이 뭐야? 7보다 작은 얘를 다루는 거고 이 둘을 봤을 때는 얘를 다루는 거죠. 근데 7보다 작은 숫자의 동그라미를 치고 보니까 얘는 산성이고 얘는 염기성이야. 둘 중에 농도는 뭐가 더 진할까? 오른쪽이 진한 거죠. 산의 산으로서의 능력과 염기의 염기로서의 능력을 보면 P값은 작을수록 큰 숫자니까 더 진한 거니까 1 작으면 얘가 농도 몇 배 진한 거야? 10배 진한 거죠. pH 개념 끝이에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10쪽에 나와 있는 문제 조금 풀고 시간 되면 산염기 정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 끝. 10쪽에 몰농도와 pH 문제 좀 풀게요. 예.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알코올 램프요. 예. 원래 에탄올을 넣잖아요. 네. 메탄올 담아서 네. 불을 피우면 어떻게 돼요? 불 피우면 똑같이 이산화탄소랑 물 나오죠. CH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연소되지 않고 단순 증발되는 메탄올이 있을 거라서 네. 그건 위험하죠. 저희 쌤이 제가 금요일에 실험했는데 알코올 램프에다가 메탄올 담아서 했어요. 근데 뭐 크게 위험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 바로 불만 붙이면. 네. 근데 이게 네.
알콜 램프에 알콜 연결된 심지 있잖아. 네. 그게 축축하게 젖을 때까지 냅두면은 조금 곤란할 것 같고 뭐 모르겠다?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실명 잘 보여? 즉각적으로 일어나. 즉각적으로 일어나요. 바로. 다행이네요. 출처 문제마다 다 써 있고요. 21학년도니까 2020년에 시행된 6월 모평 14번 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고3 겁니다. 기니리 보기야. pH 파트에서 문제 나왔다는 거 이제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자, 가는 물이야. 물의 pH 7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당연히 더해서 14니까 pOH는 몇이야? 7인 거고요. 나는 염기성 수용액의 pH가 10이다라고 나와 있어. 주체가 되는 P값으로 바꾸려면 OH가 몇이다? 4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7보다 작은 숫자로. 다는 pH 3 잘 나와 있다. 기억, 가는 중성이니까 H랑 OH 농도 같은 게 맞는 거고. 니은, 나에서 OH의 농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pOH는 마이너스 로그의 OH의 농도잖아. 이게 4라는 거거든. 그럼 등식을 만족시키기 위한 OH-는 몇이어야 돼? 10의 마이너스 4승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pOH가 4면 여기다가 4 쑤셔주면 된다. 니은 뭐 보자마자 맞는 거고. 디귿, 가와 다를 혼합했을 때의 pH는 5이다.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가는 pH가 7이고 다는 pH가 3이야. 중간값이 몇이야? 5야. 그래서 5냐고 물어보는 거야. 맞겠니? 개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성의도 없는 거야. 최소한 이렇게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pH가 3짜리인 애랑 7짜리인 애를 섞는데 3짜리는 10ml를 섞고 7짜리는 9ml를 섞어. 그러면 평균 값은 몇 대 몇 내분점에서 나와야 돼? 9대1 내분점에서 이렇게 나올 거야. 3과 7은 전체 차이 4차이고요. 그거를 9대1로 내분한다는 건 10칸으로 쪼개는 거니까 한 칸당 0.4. 따라서 이 값이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는 물어봐야 되지 않나 싶은 거고. 근데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봐. 가와 다를 혼합했을 때의 pH가 6.6이다. 맞을까 틀릴까? 틀립니다. pH는 로그 함수가 끼어 있어서 단순 내분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쵸? 용액의 몰농도, 분자량, 밀도, 요런 기체의 밀도 이런 거는 평균 값을 구할 때 내분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얘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그 함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러면 가와 다를 실제로 혼합했을 때 pH는 몇이냐 구해보자는 거예요. 혼합용액의 pH를 어떻게 구하죠? pH가 일단 뭐야? 마이너스 로그의 H의 농도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와 다를 혼합했을 때 H의 농도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근데 농도는 뭐분의 뭐야?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죠. 가와 다를 혼합하면 용액의 부피는 몇이 될까? 10ml랑 90ml니까 더하면 100ml. 근데 부피 단위는 리터를 쓸 거라 0.1리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분의 결국에 가와 다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더해주면 될 건데 순수한 물에도 H 플러스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그거 계산을 해봐야 돼. pH가 7이야. 그럼 H의 농도가 몇이라는 거야?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90ml야. 지난주에 했던 거 농도랑 부피가 나오면 그냥 뭐해? 곱해. 곱하면 몇이야?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6승. 근데 밀리리터를 곱했으니까 미리몰 단위의 몰수 정보가 나올 겁니다. 이거 더하기. 그리고 다는 pH가 몇이었어? 3. 그 말은 H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라는 거고 이 새끼가 10마라 떠 들어가는 거야. 농도랑 부피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곱해.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2승. 근데 밀리리터를 곱했으니까 미리몰. 근데 우리가 부피 단위에 리터를 살렸으면 분자 단위에는 몰로 들어가야 돼. 그럼 얘는 몰로 바꾸면 근데 밀리는요
그냥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하는 숫자인 거야.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는 거죠. 얘가 그냥 10의 마이너스 3승인 거라고. 그냥 곱해져 있는 거라고 그냥. 근데 얘까지 숫자를 계산하면 너무 작아져서 숨겨놨던 것 뿐이야. 다시 꺼낼 때는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면 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한 값을 분자에 넣고 마이너스 로그 치면 되겠지. 근데 이 두 개 더한 숫자 관계를 보면요. 으야 토 나와 이거. 징그럽게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화학에서 계산의 편의성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근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냥 근사치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 근사 규칙이 있어. 자 봐봐.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은 그냥 이 숫자 너무 작으니까 좀 키워줘.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해볼게. 10의 마이너스 8승이죠. 그럼 얘는 10의 마이너스 5승이야. 얘가 얘의 몇 배야? 거의 1000배야. 근데 실제로는 1000배보다도 더 커. 1000이나 1001이나 같다고 할 수 있을까?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아니 그냥 1000과 1001. 1톤짜리 트럭에 1kg짜리 돌멩이가 하나 툭 올라갔어. 차가 무거워졌다. 할 수 있을까? 어떨 것 같아? 근사는 말 그대로 계산의 편의성을 우선시하기 위해서 그 숫자를 넣어도 유효 숫자 관점에서 우리가 어차피 차이나는 숫자, 그 정도의 의미 없는 숫자 관계는 그냥 무시하겠다는 거야. 이 정도 무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시야. 그럼 여기다 뭘 대입하는 거야? 10의 마이너스 5승을 대입하는 거죠. 그럼 아까 징그러운 숫자를 넣었을 때보다 얘는 10의 마이너스 1승분의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전체 값이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는 거고, 이걸 pH로 표시하면 몇이 되는 거야? 4가 된다고 엄청 쉽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애초에 유효 숫자라고 하는 게 있어. 자, 온도계의 눈금을 딱 보니까 38도로 찍혀 있네. 그럼 그게 진짜 38도인 거야? 그 온도계는 믿을 수 있어? 그 수은이 정말 정확하게 고도로 만들어진 걸까? 대충 근데 우리 그냥 몇 도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거거든. 그쵸? 못 믿어? 자, 내가 정말 고도로 만들어진 온도계 가지고 체온을 딱 쟀더니 38도야. 그럼 내 체온이 진짜 38도인 거야? 어떨 것 같아? 내 이마를 딱 찍었어. 그게 내 피의 온도랑 똑같냐고. 아니죠. 그럼 피 취해? 추출해? 그냥 대가리 딱 찍었을 때 38이면 너 38이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부피 플라스크 같은 것도 생각해보면 부피 플라스크의 눈금은 정말 정확하게 만들어진 거거든. 100ml를 딱 했어. 내가 여기다가 물을 싹 했어. 물의 부피 100이야? 정말 내가 정확하게 이 눈금에 딱 맞췄을까?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딱 맞을까?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의 현미경으로 봐요? 원자 수준의 현미경으로 딱 보는 거야? 분자 수준으로 맞춰? 아니야. 대충 봐가지고 딱 여기 가 있으면 100 이렇게 하는 거야. 심지어 유리는 열 팽창 해 안 해? 하죠. 그러면 온도 조건에 따라 얘가 팽창하는 정도가 달라져. 그럼 실험실 조건에서 얘를 만들었을 때랑 내가 활용할 때 열 팽창 정도까지 고려하면 이 숫자는 어차피 100이라고 하는 믿을 수가 없거든. 정말 100.0000인가 그건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우린 이거 그냥 상정하고 풀잖아요. 왜?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쵸?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 5% 정도의 차이는 근사를 치는 게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스케일이냐에 따라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1순위는 뭐야? 왜? 토악질 나오는 건 안 시키겠다. 끝. 됐죠? 그래서 지금 잘 보면 우리가 가와 다를 혼합했을 때라고 하기는 하지만 좀 어렵나요, 내용이?
가는 물이야. 물을 혼합한다라고도 하는데 물은 첨가했을 때 뭐가 되는 거랑 똑같아? 그 용액이. 자, 소금물에다가 내가 물을 넣어. 희석이죠. 그냥 희석시키는 거야. 물을. 이렇게 희석의 관점으로 보면 pH 3짜리인 어떤 산이 있었어. 얘가 10ml 있었어. 여기다가 물을 혼합하는데 이거는 희석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농도가 진해질까 연해질까? 연해지겠지. 결국엔 내가 pH를 계산하고 싶은데 그거는 희석시키기 전과의 pH 변화를 알면 돼. 근데 pH 변화는 H의 농도 변화량이랑 같이 갈 건데 희석을 시킬 때 H 플러스는 원래 산성 수용액의 H 양에 비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니까 H의 몰수는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H 플러스의 입장에서는 물만 들어오면 H가 안 들어와. 그냥 물만 들어오면 부피만 커지는 거지. 지금 물이 들어오고 나니까 부피가 몇이 된 거야? 얘의 입장에서 10배가 돼버린 거죠. 그럼 농도가 몇 배 되는 거야? 10분의 1배 되는 거야. 잘 생각하고 얘기하세요. H의 농도가 10배 작아지면 P값으로 몇 뭐해? 1 커지는 거니까 오케이 보자마자 1 커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잘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고요. 실제 그게 정답이에요. 됐죠요? 오케이. 근데 여기 이제 다들 수학 잘 하시니까 하나만 더 해보자고. 자, pH 7짜리인의 50ml랑 pH가 3짜리인의 50ml를 혼합하면 혼합용액의 pH는 몇이 될까요? 인 거야.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었어?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였겠지. 근데 나는 H의 농도 변화를 보고 싶은 거야. 희석을 시키고 나면 부피가 2배가 되니까 농도가 몇이 되는 거야? 요렇게 되겠죠. 집중력 끝났어? 되겠지? H의 농도 구했잖아. 어머 선생님 여기 있는 H 플러스 무시하나요? 응. 무시하는 거고요. 부피 변화만 고려하면 농도 변화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 취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의 2분의 1은 얘는 마이너스 로그의 2의 마이너스 1승 맞나요?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1 튀어나가면서 뿔 되는 거 맞나요? 그럼 얘는 그 자체로 로그 2가 되나요?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3승은 뭐였던 거죠? 마이너스 로그 치면 3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관계식을 보면 원래 pH가 몇이었어? 3. 근데 부피가 몇 배 되니까? 2배 되니까 농도는 2분의 1배가 되는 거고 원래 거를 기준으로 몇만큼 커지는 거야? 로그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부피가 3배 되면 원래 pH에다가 더하기 로그 3. 4배가 되면 로그 4. 5배가 되면 로그 5인 거죠. 그러다가 부피가 10배가 되면 로그 10. 그게 뭐야? 1. 그래서 더하기 1, 4. 이렇게 갔던 겁니다.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야. 어떤 과학적, 수학적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는 거야. 아까 이 더러운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화학이야? 아니거든. 1kg짜리 트럭에 1kg의 돌멩이가 1톤짜리 트럭에 1kg의 돌멩이가 올라간다고 해서 저 트럭이 무거워졌다는 과학적인 의미가 없는 거야. 천일을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는 별로.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가나다를 봤을 때 하나의 수용액 내에서 H랑 OH의 농도 비율이 나와 있는데 잘 보면 간은 OH가 H보다 진하대. 100배 커. 그럼 P값으로는 뭐 할까? 100배 진하면 P값으로는 이만큼 작겠죠? 끝이야. 결국은 더해서 14가 돼야 되는 거니까 7에서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pH랑 pOH가 2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러면 7을 기준으로 몇 업, 몇 다운? 1업, 1다운에서 6과 8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중에 주체가 되는 P값은 6이야, 8이야? 6이겠죠. 7보다 작은 숫자니까. 근데 간은 H보다 OH가 진하니까 액성이 염기성이야. 따라서 주체가 되는 P값인 6이 P 뭐였던 거야? OH였던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pH가 8이었던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자, 나는 H랑 OH의 농도가 똔똔이니까 pH가 7인 거고요. 한 번 더, 다는 H의 농도가 OH의 농도보다 100배 진하대. 그럼 P값으로 뭐해? 2 작겠죠. 결국은 P값이 2 차이가 나기 위해선 7을 기준으로 1업, 1다운, 6과 8이야. 주체가 되는 P값은 7보다 작은 숫자인 6이 되는 거고 H가 OH보다 진하니까 산성 용액인 거죠. 그래서 주체가 되는 P값은 pH였던 거고 pOH가 8이다까지 알 수는 있다. 기억, 나는 중성 맞고요. 다의 pH는 6이라고 구했고 다는 OH의 농도를 봤을 때 나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가의 OH의 농도는 가에서의 pOH로부터 나에서의 OH의 농도는 나에서의 pOH로부터 6대 7이라는 게 아니라 P값으로는 작을수록 진한 거죠. 1 작으니까 몇 배야? 10배죠. 10대 1 이렇게 하겠습니다. H의 농도는 pH로부터 OH의 농도는 pOH로부터 P값은 작을수록 큰 숫자. 가와 나는 수산화나트륨과 염산. 자, 그래서 하나의 수용액 내에서 H랑 OH의 농도 비율이 나오면요. 업다운 하는 거예요. 업다운 하는 클래스야. 쉽게. 가에서 하나의 수용액에서 H랑 OH의 비율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 뭔지 모르겠고 일단 10에 12승이래요. 농도가 10에 12승배 차이면 P값으로는 몇 차이야? 그냥 12 차이야. 근데 더해서 몇이어야 돼? 14. 그러니까 몇 업, 몇 다운인 거야? 6업, 6다운에서 1과 13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나는 주체가 되는 P값인 P1을 얘기할 건데 가는 액성이 뭐야? 염기성. 그러니까 P, OH가 1인 거고 자연스럽게 pH는 13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pOH가 1이라. 그죠? 그 다음 가와 나를 봤을 때 얘들아 이거 보지 마. 농도만 봐. 농도가 10배 연해. 그럼 P값으로는 몇 뭐해? 1 커. 그러니까 얘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근데 지우고 보니까 얘 액성이 뭐야? 산이네? 그럼 P 뭐가 2였던 거야? H가 2였던 거야. 아까 얘기한 게 이거예요. 염기와 산을 비교하든 염기끼리 산끼리 비교하든 항상 주체가 되는 P값으로 얘기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쵸? 기억 A pOH가 1이라는 건 OH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0.1몰 농도라는 거야. 그럼 Na 플러스의 농도도 몇일까? 0.1몰 농도인 거야. 그럼 NaOH 전체로 봤을 때는 농도가 몇일까? 0.1몰 농도. 이해됐어요? 남자 여자 한 커플이 있었어. 커플이 헤어졌어.
남자 0.5명, 여자 0.5명이니? 아니야. NA랑 OH는 NaOH가 0.1몰 농도라서 똑같이 쪼개져서 각각이 0.1로 표시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A는 0.1인 거고, 그 다음 니은. 가에서의 pH를 물어봤는데 pOH가 1이니까 pH는 13일 거고요. 나에서의 pH는 2죠. 그래서 2분의 13에서 6.5가 6보다 크다. 니은 맞는 보기. 마지막 디귿. 나에서 물을 넣어서 희석을 시켜서 100ml로 만들었을 때 저 농도를 물어봤어. 얘는 pH가 2거든. 그럼 10ml거든. 여기다가 물을 넣어서 100ml가 됐대. 그럼 뭐가 몇이 될까? 10배 연해졌으니까 pH가 1 증가. 그래서 pH가 3이 되는 거. 끝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pOH는 몇이 되는 거야? 11이 되는 거야. 자, 한 번 더. OH의 농도는 pOH로부터 11이라고 쓸 거고요. Cl-의 농도를 물어봤는데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1대1로 쪼개지니까 Cl-의 농도를 H 플러스의 농도랑 같고 H의 농도는 pH로부터. 이 값이 11분의 3이라는 게 아니라 P값이 그렇다는 거죠. P값으로는 작을수록 큰 숫자니까 8 작으면 10의 8승 이라고 해서 D가 틀린 부분입니다. 피함수를요. pH, pOH가 다른 것도 있어요? 화학에서 쓰는 거. 네, 많아요. pK 값, pKa, pKb 이런 거 있어. 평형상수의 마이너스 로그 취한 거. 그 물질은 없어요. 물질이요? 약간 저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처럼 아, 다른 거에 그걸 붙여서 P를 붙여서 모르겠네. 오, 왜? 갑자기 궁금해졌어. 찾아보세요. 네? 그럼 pKW는 13거예요? 그쵸? 자, 이게 쓰고 보니까 쉬운데 얘 pH 2였잖아. 그럼 pOH는 몇이야? 12야. 이 과정에서 물을 넣었으니까 희석됐거든? 희석되면 연해져야 되지. 그래서 연해져서 1 커졌지. 그럼 얘도 1 커져야 되는 거 아니야? 산성이 1 작아졌으니까 아니 1 작아졌으니까 아니 주체를 봐야 돼. 물을 넣어서 희석을 시키면 농도가 연해져야 되잖아. 그래서 연해져서 이렇게 커졌어. 그럼 그렇게 하고 보니까 OH의 농도는 오히려 어떻게 된 거야? 10배 진해진 거거든. 희석을 시키고 보니까 진해진 거야. 근데 이게 맞지?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기에는 좀 부자연스럽거든. 그래서 주체가 되는 P값으로 얘기하라고 했던 거예요. 반대 거는 그냥 더해서 14로 맞춰주는 거야. 이 이유가 원래 거는 이 수용액 내에는 H 플러스가 엄청 많아. 10의 -2승일 때. OH 마이너스 어때? 그냥 이렇게 적은 거거든. 요만하게 있는 거거든. 여기에다가 내가 물을 넣을 거야. 여기에 H 많아 적어? 적죠. 물이니까. OH 마이너스는 적죠. 이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H의 입장에서는 코끼리에 개미가 앉았어. 무거워져? 안 무거워져.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냥 얘가 보기에는 물만 들어오네? 부피만 커지네요. 근데 OH-의 입장에서는 개미가 올라탔어. 근데 원래 있었던 게 먼지야. 먼지에 개미가 타니까 무거워지는 거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거는 물을 넣어서 희석시키면 연해진다니까 그 관계를 따르는 건 주체가 되는 P값이라서 이런 겁니다. 그럼 이 관점에서 pH가 2인의 10ml에 물을 990ml 넣었어. 그러면 pOH가 몇이 될까? 이렇게 할까? pH가 12야. 그리고 pH를 물어봤어. 10ml에 990마르터를 넣으면 1000마르터가 되니까 부피가 몇 배? 100배. 그럼 P값으로는 몇 뭐 해? 100배요? 3 아니 2가
부피가 100배 되니까 P 값으로는 2 이 증가. 농도가 연해지니까 2 증가해야 돼. 그래서 14야? 아니요. 미친 거야. 뭐를 놓친 거야? 주체가 되는 P 값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pH가 10이면 pOH가 2인 거고 이게 연해지는 거니까 pOH가 몇이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더해서 14니까 얘는 몇이 돼야 돼? 10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숫자 관계에서 쓰고 보니까 12에서 10으로 H는 오히려 100배 진해진 거네요. 그냥 그런 것뿐이다. 이거를 막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잘 해서 그런 게 아니다. 항상 주체가 되는 P값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좋아요. 9페이지 돌아가서 산염기 정의. 진짜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하시자고요. 산과 염기는 물질에 적용이 되는 단어고 그때 나오는 게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랑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정의가 있습니다.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는 언제 적용되는 개념이야? 산과 염기가 물질에 적용이 되는 개념인데 아레니우스 정의는 수용액 상태일 때 물질을 분류하는 거야. 물에 녹였을 때 어떻게 되냐? 물에 녹였을 때 H 플러스를 내놓으면 아레니우스 산이고요. OH 마이너스를 내놓으면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해요. 그 다음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정의는 반응에 적용이 되는 개념입니다. 꼭 물에 넣는 게 아니라 누구랑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건 엄청 많아. 뭐 할 때 있어? 네? 아니 이거 제가 찾아볼게요. 뭐 흡열 반응, 발열 반응 이런 건 개에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주의가 아니라. 그래 되게 많이 쓰는 말이야. 반응에 적용이 된다. 꼭 물이 아니더라도 지그들끼리 반응할 때 H 플러스를 주면 브랜스테드 로리 산이라고 하고요. 주는 애가 있으면 받는 애가 있어야 되잖아. 받는 애를 염기라고 한다. 입니다. 그러면 아레니우스 산은 100% 브랜스테드 로리 산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죠. 물이랑 반응해서 H를 내놓으니까. 근데 조금 구분을 짓는 건 뒤에서 할 거고요. 자, 아레니우스 산의 대표적인 거 7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염산, 황산. 물론 얘들아 HCl은 염화 수소가 맞아. HCl 수용액이 염산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염화 수소 기체를 물에 녹이는 거야. 황산, 질산. 그러니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니까 별의 별걸로 트집을 잡으면서 막 그러더라. 화학 고수가요. 존나 불편해. 불편하면 어떡해? 자세를 고쳐 앉아야지. 대표적인 산 7개고요. 염산, 황산, 질산, 폼산, 아세트산, 탄산, 인산입니다. 얘네는 쪼개질 때 물에 들어가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H 플러스의 황산은 H를 2개까지 내놓을 수 있어서 다 내놓는다 하면 SO4 2 마이너스가 되고요. 질산은 H 플러스의 NO3 마이너스. 폼산과 아세트산은 카르복실기에 존재하는 요 H가 플러스로 떨어져 나가요. 요 H가 나가는 거야. 따라서 나머지 HCOO-의 CH3CO-. 탄산도 H 플러스가 2개까지 나갈 수 있어서 CO3 2-까지 될 수 있고요. 인산도 이론적으로는 H 플러스를 3개 낼 수 있는 삼가산입니다. 다 나간다면 PO4 삼가 음이온이다. 됐죠? 우리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아레니우스 염기 대표적인 거 주기율표상의 위치에 따라 6개. 우리가 배우는 금속들 리튬, 나트륨, 칼륨. 옆에 있는 마그네슘, 칼슘의 알루미늄까지.
여기에 OH를 붙여주면 돼요. 근데 OH는 다원자 이온에서 1가 음이온이니까 리튬도 1가 양이온, 나트륨도 1가 양이온, 칼륨도 1가 양이온 되는 거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에는 OH 하나씩만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얘네는 물에 들어가면 이온화 되면서 OH-를 이렇게 또각 떨어지는 거고 헬이 되면서 Mg랑 CA는 알칼리 토금속이라 2가 양이온이 되는 애들이지. 그래서 여기에 OH 몇 개 붙이면 돼? 2개 붙이면 돼. OH2, OH2 알루미늄은 3가니까 OH3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아레니우스 정의상 산과 염기는 결정이 되는 거고 가 반응에서 누구는 산이냐 아레니우스 산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아레니우스 정의는 물과 반응했을 때 물에 넣었을 때니까 어떤 반응식이 나와 있는지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염산은 100년 전에도 100년 뒤에도 아레니우스 산이에요. 알겠어? 근데 이제 대표적인 염기 중에 아레니우스 염기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 누구야? NH3 암모니아죠. 암모니아가 염기인 건 어떻게 알아? 그쵸, BTB, 페놀프탈레인 이런 산염기 지시약을 써보는 거야. 분명히 암모니아를 물에 넣었을 때 그 만들어진 수용액에 페놀프탈레인 같은 거 떨어뜨리면 색깔이 어떻게 돼? 붉은색으로 변한다. 페놀프탈레인의 색 변화는 뭔데? 노무파. 근데 빨간색이 됐다는 건 액성이? 염기성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암모니아는 염기성을 설명할 수 없거든. 아레니우스 염기로는. 왜? OH를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왜 내놓을 수가 없어? OH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못 내놔요. 근데 얘 염기는 맞아.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브랜스테드 로우리 개념이죠. 얘는 어떤 방식으로 염기로서 행동해? 물에 존재하는 H+를 뜯어 먹는 겁니다. 그럼 자기 자신은 뭐가 될까? NH4+가 되는 거고 H2에서 H가 빠지면 OH만 남고 플러스가 나갔으니까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OH-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염기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 그럼 암모니아는 H+를 받았으니까 뭐로 작용한 거야?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로 작용한 거고요. 물은 H+를 줬네? 그럼 뭐로 작용한 거야?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으로 작용한 겁니다. 됐어요? 물이 산으로 작용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거죠. 누구랑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래서 물은 중성이야. 아레니우스 정의상. 근데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상 누구랑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반응식을 봐야 된다는 거야. 하나 더. 얘들아 5개념 갖지 마. 자, 염산은 이온화되면 이온화가 되면 H랑 Cl로 쪼개져. 근데 H+는 너무 불안정해서 뭐를 만들어?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드는 거고 결국은 이 과정에 물이 관여한다는 거야. 그러면 HCl이 H2O한테 H+를 준다라고 해도 돼? 당연히 되겠죠. 그럼 이 관점으로 써놓으면 염산이 H+를 줬으니까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으로 작용한 거지. 그럼 물은 H+를 받았으니까 뭐로 작용한 거야?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로 작용한 거죠. 그럼 반응을 하고 나면 HCl은 H를 잃고 Cl-가 되는 거고 하이드로늄 이온이 형성이 된다. 산이고요. 염기입니다. 물은 보면 누구랑 반응하느냐에 따라 산이 될 수도 있고 염기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물을 뭐라고 해? 양쪽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시면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 옆에는 항상 염기가 있어. 그 둘의 관계를 뭐라고 해? 이러면 안 틀리는 거예요.
자, 산해리 반응의 염계리 반응 이런 물에 이온화되는 반응은 가역 반응이야.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반응도 일어날 수 있고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bless you. 자, 정반응에서 H 플러스를 내놨어. 근데 역반응으로 돌아올 수 있대. 그럼 그 새끼 무조건 H 플러스를 뭐 해야 돼? 받아야 돼. 정반응에서 줬으면 역반응에서는 받으면서 되돌아와야 돼. 정반응에서 줬다는 건 뭘로 작용한 거야? 정반응에서 산으로 작용하면 역반응에선 염기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정반응에서 받았어. 암모니아야. 암모니아가 정반응으로 갈 때 H 플러스 이렇게 받았어. 그럼 얘가 역반응으로 암모니아로 되돌아오고 싶어. 그럼 H를 다시 줘야 돼. 결국은 정반응에서 염기로 작용했으면 역반응에선 산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정반응에서의 염기와 역반응에서의 산, 이 둘을 뭐라고 하는 거야? 짝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짝산짝이. 그럼 정반응에서 H2 물은 산으로 작용했어. 그럼 역반응에서 염기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정반응에서의 산과 역반응에서의 염기도 뭐라고 해? 짝산짝염기, 짝관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반응에서의 산과 역반응에서의 염기, 정반응에서의 염기와 역반응에서의 산인 거예요. 정반응에서의 산 옆에 염기랑 짝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반응물? 구쪽 밑에 있는 이제 다음 예제를 풀어보자. 왼쪽 문제 기억 니은에서 아레니우스 정의를 묻고 있네요. 아레니우스 정의는 어디에서 정의되는 거야? 수용액에서. 그러니까 가랑 나를 굳이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NaOH는 아레니우스 염기야? 맞고요. 암모니아는 아레니우스 염기야? 아닌 거죠. 기억 보기가 틀리려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 가. 이래놓고 기억 보기 봐봐. 가에서 NaOH는 아레니우스 염기냐? 맞아, 틀려? 틀려요. 왜? NaOH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문제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무조건 맞는 거예요. 아레니우스 정의는 그래서 굳이 위에 볼 필요가 없는 거고, 마지막 디귿 다에서 물은 뭘로 작용했냐라고 했을 때 반응식을 보면 염산이 물한테 H 플러스를 줬지? 준 애가 산이야. 받은 애는 염기.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 맞다. 기억 디귿. 옆에 문제 가부터 다 중에 아레니우스 염기와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를 포함하는 반응을 각각 쓰시오 나와 있는데요. 가 봐봐. KOH를 물에 녹이면 K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나온대. 아레니우스 염기에 대한 얘기죠. 물에 녹였을 때 OH 마이너스를 내놓으니까. 그래서 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얘들아, 안 중요한 거 나 수업 안 해. 알지 내 스타일? 나 아세트산을 물에 녹였을 때 CH3COO 마이너스랑 H 플러스가 되잖아. 그럼 얘는 아레니우스 산인 거죠. 됐어. 그러니까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 이런 것도 아레니우스 염기도 아니니까 일단 넘어갔어. 다 암모니아를 얘랑 반응시키면 NH4Cl이 되냐고 물어봤는데 NH3랑 HCl이 반응했을 때 NH4Cl이 돼야 돼. 이거 대표적인 무슨 결합 물질이야?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헐.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공유결합이 아니라 NH4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붙어있는 이온결합 물질이 될 수도 있다. 인 거고요. 이 결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NH4 플러스에 Cl 마이너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과정을 보면 염화수소가 암모니아한테 H 플러스를 준 거죠. 그럼 H의 이동이 있으니까 HCl이 산으로 작용했고 받은 애가 염기로 작용했다. 이름이 비슷하면 짝관계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반응식에는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쵸? 다 이렇게 썼어. 이제 얘기해. 뭐가 좀 이상하다고. 답지에 보니까 나도 써 있는데요. 이거 쌤 근데 자, 물이 여기로 작용하면 맞습니다. 아세트산을 물에 녹이면 CH3CO-랑 H+가 나온다라고 했을 땐 없지만 지금은 잘 보면 H로 쳐 나왔는데 뭐가 만들어진대? 얘가 만들어진대. 그럼 이 과정에서 H+가 뭐에 달라붙은? 물에 달라붙은 반응도 일어난 거지. 그럼 반응 과정에서 H+를 받아줬으니까 얘가 브랜스테드 로울이 뭐야? 염기인 거죠. 얘가 브랜스테드 로울이 산으로 작용한 거고요. 그래서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 B는 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You got it? 오케이. 고생하셨고요. 우리 교재 50쪽부터